제주의 산과 들, 그리고 푸른 바다는 기억합니다. 70여 년 전 아름다운 풍광 너머로 쓰러져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러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4.3 희생자들은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4.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을 맡은 김익태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 여파는 제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도정에서 추진하던 주요 정책은 방향을 잃고 지역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힘, 제주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에서 그 답을 찾는 인물탐구 제주시선. 오늘은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제주시갑 국회의원을 지낸 송재호 위원장과 함께 제주사회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 방향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신데 이 위원회가 지난해 9월 출범한 거죠?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10만 평 정도 규모인데 세종에 20만 평 규모로 이전하는, 옮겨가는 일이고요. 국회를 이제 5년 이내에 거기에다 옮기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엄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용산을 나와야 되는 형편이 돼서 다음 대통령이 실은 용산에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나온 청와대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세종에다가 대통령 집무실도 차제에 만드는 것을 같이 하자, 이렇게 뜻들이 모아져 가고 있어서 판이 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애초의 구상처럼 세종의 행정수도를 만드는 쪽으로 일단 그림을 그리자, 이런 쪽으로 모아져서 세종시가 이제 특별자치, 우리나라 행정시도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요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미 행정부가 절반은 이상 내려가 있고, 이제 국회도 내려가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옮기게 되면, 네. 사실상 뭐 수도 이전이나 거의 비슷한 효과를 그렇죠. 보이겠네요. 네.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데, 오늘은 뭐 그 말씀보다는 워낙 그 침체된 지역 경제 문제 관련된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뭐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오영훈 도정도 뭐 여러 정책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눈에 띄는 거는 뭐 우주산업이라든지 뭐 그린 수소라든지 바이오, UAM 이런 신산업이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실제 도정도 거기에 많이 무게중심을 뒀고, 과연 이런 미래 신산업 육성 어떻게 보십니까?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라는 게 실은 무슨 과거 산업, 현재 산업, 미래 산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소비자 기호가 변하고 또 상품을 생산하는 과학기술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 그거에 맞게 제품 생산이 변하는 거고 수익이 창출되는 거니까 투자를 해서 돈이 되면, 그리고 고용을 만들어내면 그게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또 산업이기도 하죠. 네. 지금 투자했는데 무슨 3, 40년 뒤에 그 결실을 맺는 건 하등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산업도 건설업도 또 우주산업도 뭐 바이오 산업도 다 현재 산업이면서 미래 산업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뭐 도정이 어디에 더 핵심을 주느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을 중심으로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주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메밀도 우리 제주가 95% 생산해서 굉장히 건강 생명식품이잖아요. 네. 전국을 다 커버하는데 실제 이거 팔아먹는 건 강원도 평창이. 네. 사람들은 여전히 강원도가 이호석대 메밀꽃 필 무렵 때문에 팔아먹는 거기가 다 하고. 이 표고버섯도 옛날에 한라산 표고버섯이 제일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거 제주도에는 지금 한라산 표고버섯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 나비 축제하는 한평이나 장수로 다 옮겨갔어요. 네. 여기 생산비 단가가 안 맞는다고. 그 사려니 숲길이 임도 숲길인데 그 사려니 숲길에 표고버섯 파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이 표고라는 소재가 미래의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식품 산업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놓치고 있고
그 고로쇠 아시죠? 건강물. 네. 그 어디가 제일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육지에서 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사람들이 고로쇠 하면 지리산 네. 이러잖아요. 제주도가 제일 많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이게 상품 생산이 안 되느냐? 고로쇠물을 저장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뽑으면 바로 마셔야 되니까. 근데 그 저장 기술이 사실은 있어요. 그 제가 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할 때 이 저장 기술한 사람한테 국무총리 훈장을 줬는데 그런 것도 산업화하면 굉장하게 미래 산업적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제주가 바로 돈이 될 수 있고 일도 만들 수 있는 미래 산업에 좀 치중하고 제주와는 조금 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중치를 넣게 해놨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제주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그게 다 직접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러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주 경제 어쨌든 침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 침몰하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 가진 분도 있던데 어느 정도 좀 어렵다고 현실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만 근데 그 산업 이야기니까 제가 또 그렇게 잘하는 걸 가지고 우리 미래를 하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있는 게 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늘 있는 게 지금 다 망해간다는 소위 징조, 위기의 징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제가 보면 우리 주력 산업 중에 관광하고 건설 같아요. 관광 같은 경우는 보면은 숙박, 식음 할 거 없이 식당 할 거 없이 거의 50% 이상 개인 택시 할 거 없습니다. 관광과 맞물려 돌아가는 손님의 아마 30에서 50%는 격감해 있고 이렇게 격감해 있으면 사실 부도 내지는 영업 중지 내지는 면허 반납 이런 수준 아니겠어요? 사람들도 안 오고 이렇게 안 돌아가니 투자가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고 이 민간 투자가 안 되니까 건설도 죽을 맛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종합건설들 면허를 30개 이상 반납했다는 말도 있고 건설공사 안 해본 지 오래된다는 말도 있고 또 큰 공사도 이게 지역기업 의무도급이 안 되죠. 그냥 자연 입찰하면 육지기업한테 좀 줘요. 그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협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하는 업체에다가 가능하면 좀 지역업체를 써달라 한 30-40%. 이런 게 안 되고 아마 제가 보기에 거의 한두 군데 빼고는 10%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건설업들이 다 죽을 맛이고 건설 관광이 그러면 잇따라 돌아가는 식당, 택시 이런 게 빤하잖아요. 그럼 자영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또 다 깔아앉아서 그게 이제 자산 가치 하락, 땅값 하락으로까지 심부 있게 지금 이어진 상황이고 저희도 경매 시장이 굉장히 유찰 시장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거래도 없고 자산 가치도 하락하고 하면 세금이 안 거치잖아요. 재정은 악화되고 굉장히 빈곤한의 악순환을 지금 걷고 있는데 어디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이거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하고는 지금 사이클 상황이 다르다. 이건 가라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염려할 수 있지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럼 끊을 사람이 누구냐면 보통 우린 다 아이고 공무원이 해야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쉽게는 얘기하는데 사실 또 사기업 또 시장의 그 행정이 그렇게 개입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 당연히 행정. 정부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주체가 정부밖에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라는 게 뭐예요? 정부라는 게 너무 시장이 끓으면 끓는 시장을 좀 찬물을 비워서 좀 내려앉혀야 되고 시장이 너무 가라앉히면 그걸 좀 뜨겁게 해서 시장을 올리는 게 정부 역할이에요. 네. 마중물 같은 건데 정부가 재정이라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소위 투자 중에 민간이 투자하면 좋은데 민간 투자가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투자가 이제 재정인데 가게와 기업 보고 니네가 이제 지금 빚내가지고 더 빚낼 데도 없고 도산위기에 있는 가게 기업 보고 더 빚내서 투자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니 가게와 기업 보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금 나서서 투자해야 될 때고 재정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좀 넣어야 되고 이거를 타이밍을 못 잡으면 다 망한 뒤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럼 재정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일단 기존에 있는 게 우리 예산이 한 7조 5천억이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한 3조 한 2천억 되지 않겠어요? 절반 정도 보면. 그럼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거를
수정해야죠. 예를 들면 뭐 출장 가는 여비도 좀 내려야 되고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쉬고 놀고 힐링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줄이고 이건 비상경제 상황이니까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응급수술해야 되니 그런 예산에 대한 소위 수정 작업이 그 도정도 무슨 뭐 일괄 무슨 삭감한다 뭐 한다 하는 그 하던데 어쨌든 이걸 조절을 해서 거기에서 많게는요, 그 재정 전문가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제주도가 경정을 잘하면 5천억에서 1조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어쨌든 추경이 이제 필요성 다들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제주도가 나서서 추경을 하려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 예산에서 어쨌든 줄여서 그 재정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아마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 봤는데 아까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불효불급한 예산이라고 행해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줄여봤더니 지금 한 2천억 정도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은 좀 쉬운데 그게 그 끌어모으는 게 재정 재조정이라는 게 쉽진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물론 돈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못 주겠어요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는 원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상 상황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제주 경제가 그냥 감기 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잠깐 아픈 게 아니라 굉장한 심정지 상황에 올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니까 응급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응급 시술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럼 도민들께 이야기를 해야죠. 내 도지사부터 예를 들면 내 출장비를 다 내놓고 불효불급한 것들을 도지사부터 경비를 축소하고 도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내가 이러니 당신들도 그렇게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한 시작부터 각 실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프라 지속 사업 같은 거 이건 안 하면 도민의 경제와 생존의 위협이 있는 사업을 빼고는 저는 과감하게 이번엔 잘라야 할 때다. 시점이 그만큼 중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2천억 플러스 알파로 끌어모은다고 해도 사실 아까 5천억까지 말씀하셨는데 1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5천억 정도 가지고 과연 이게 마중물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 또 지방채를 내자. 이미 올해도 2, 3천억 냈는데 또 지방채를 하자는 건데 지금 누적 채무가 보니까 1조 3천억이더라고요. 제주도가. 이거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채무를 많이 지면 안 되죠. 그거 누구 모릅니까? 건전한 재정을 해야죠. 근데 가계 기업이 빚을 낼 거냐, 정부가 빚을 내서 이거 상황을 돌파할 거냐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 아니에요. 가계나 기업은 빚을 낼 여력이 없는 게 지금 금융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다고요. 그럼 도산만 눈앞에 두는 거 이대로 가면. 그러면 정부라도 빚을 내서 이 가계와 기업을 살려야 이게 살린 가계 기업이 내후년 살아나서 세금을 다시 내서 정부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소한의 건전재정 범위는 7조 정도의 예산에서 1조 정도가 예를 들어 누적 부채다 하면은 적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한 50% 이내는 선진국의 경우는 선진국 지방정부나 이런 데 다 보면 50% 이내 그러니까 3조 정도의 빚은 우리가 가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도민들이 과감히 열어줘야 돼. 도지사가 도민들께 빚을 내겠습니다 하기 전에 도민들이 좀 빚을 내서라도 하세요. 도의회가 그렇게 따져줘야죠. 뭐 하냐 빚을 내서라도 해라.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나중에 잘 되게 해서 받아야지. 이제 망해놓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이제 빚을 내서라도 끌어모아서 돈을 쓰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제 이 어렵게 마련한 재정을 또 어디다 쓰느냐서 이제 쟁점 아닙니까? 지금 중앙정치권에서는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 주냐 마느냐가 좀 싸우고 있고 또 일부 기초자치단체 보니까 뭐 생활지원금으로 한 10만 원, 50만 원까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한 예정인데도 있더라고요. 뭐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언발에 오줌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미봉책은 그러니까 조금 해다가 뭐 그 1, 20만 원 논아준 거 가지고는 저는 제주경제의 응급시술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물론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우리 탐나는 정 같은 거를 통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크게는 저는 건설 관광 쪽에 건설은 인프라 투자 이거 잘해야 됩니다. 지금 시급하게 전 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 얼마 전 보도 보니까 제주도 상수도 누수율이 40%. 네, 그렇죠. 지금 물이 40% 샌다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 전 상수관은 교체하는 거예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부로부터 나중에 이건 받아도 되니까. 그럼 나중에 누수율 줄어나면 그만큼 세수는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를 과연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무사업 그냥 버리는 돈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지속적 인프라 사업을 잘 찾아서 그 케인즈 말에는 정부가 다리가 없는 데는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를 탈피해야 되는데 만약 정부가 할 일이 없으면 그 놓은 다리를 부수라는 말도 있어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 투자 건설업 찾아가지고 그거 해야 되고 지속사업 절대 중단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는데도 몇 천을 금방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적게 볼 일이 아니고 승수 효과까지 하면 건설업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숨을 살려놔야 그다음 들어오는 민자 유치에도 참여하고 무슨 항만이나 공항 같은 정부 사업에도 건설업이 참여해야지. 제주도에 주력 건설업이 도산해 놓고 나면 그 사업은 나중에 뭐 제주 기업이 할 방법이 있겠어요? 말씀을 종합해보면 불효불급한 예산을 빨리 줄이고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거기다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모아놓은 돈을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에 직접적으로 가야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관광도 말이에요. 관광도. 네. 관광도 돈이 필요한 게 그냥 오는 손님 뭐 이렇게 잘해주고 명예도민증 주고 이건 물론 훌륭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는 인센티브가 크게 되기 어렵고 그 카드 같은 걸 주면 왜 10만 원짜리 카드면 110%의 소비를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이 카드를 사용하시면 100만 원에 사시면 1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 남으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제주도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셔 보면 학회나 무슨 육지의 동아리 단체나 이런 법인체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데 제주도에서 행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 하러 뭐 일본이나 중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오는데 좀 편의와 항공 편의. 항공을 끊을 수가 없어. 한 50명 제주도 가고 싶은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니 항공 편의 또 컨벤션 개최 편의 이런 거 해주면 365일 그 컨벤션 관광객이 돌아갈 수 있는 데가 또 제주도입니다. 찾아보면 조금 예산을 좀 넣으면 상당한 그 모객을 할 수 있는 데가 그거고 또 이런 때는 그 우리 제주 출신의 고두심 씨 같은 분을 좀 관광 홍보하는데 좀 주력으로 좀 오해주십사 해서 그런 것도 좀 쓰고. 항공사 뭐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제주항공에 출자했다가 사실은 뭐 지분을 뭐 다 넘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최근에 항공업계가 되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소노그룹에서 사실 TA를 지금 인수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인수 금액이면 뭐 개발공사 수익금으로 얼마든지 그냥 항공사 지분을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2의 제주항공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특별자치할 때 좀 더 이야기할 사안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그 JDC라는 거기도 면세점에서 그 몇천억씩 벌어가는데 아니에요. 개발공사도 물 팔아서 그렇고 다 두 기관이 공공기관을 다 제주도를 위해서 돈 쓰라고 한 건데 그거 모아서 항공사 설립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이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진에어, 에어부산이 5개가 아니잖아요. 한 항공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통합해버리는 지금도 그 항공 좌석 줄이는 거 봤잖아요. 이 사람들 돈 안 되면 몇백만석씩 줄여버리는데 이거 독점 기업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우리 항공사를 갖거나 제도적으로 그러지 못하게 이거 막아야죠. 항공 올 좌석이 없는데 뭐 제주관광 떠들면 뭐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 소상공인에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보통 우리가 소상공인이 좀 어렵다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보통 융자 지원 방식으로 또는 이자를 뭐 좀 장기 뭐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융자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융자로 해주다 보니까 결국 빚으로 남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이 고리를 끊을 방법도 있을까요? 3천만 원 규모의 소액 융자가 이제 소상공인 그만큼 이제 힘드니까 해주는 거고 이것도 없으면 뭐 도산이 말이 아닌데 이건 그 말 전에 우선 하나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서 전국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신용보증재단은 1,000억을 투자하면 1조를 융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10배. 예. 1조면 우리가 2억씩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5천 개 정도의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규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1,000억이 5천 개의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재정 규모가 된다는 말을 일단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돈만 주면 그걸로 이제 쭉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재정 융자에 대한 관리를 해줍니다. 그 컨설팅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장사가 좀 되도록 뭐 품질 인증을 도가 좀 해준다든가 또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세제나 이런 회계 같은 걸 좀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 단체가 또는 신용보증재단이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아직은 이 부분은 좀 취약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융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융자의 뒤에 관리를 해줘야만 아까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금융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을 회수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렇잖아요. 대출 이자를 잘 받는 게 훌륭한 금융기관이니까 당연히 모든 금융은 그 기능을 같이 갖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제주도는 지금 좀 취약한데 서둘러 갖춰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경기 회복방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으면 특별자치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벌써 올해 7월이면 출범 19주년이네요. 20년 네, 됐죠. 다 돼갑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중앙사무도 뭐 5천 건 가까이 넘어왔고 했는데 여전히 배고프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방향성은 맞죠. 수선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특별자치는 쉽게 말씀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김대중 정부가 이해찬 해서 했고 이때가 우금민 지사 때고 그다음에 김태환 지사 때는 노무현 정부가 김병준 해서 특별자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국제자유도시, 하나는 특별자치인데 중앙정부는 이거죠. 제주도에 영어교육도시 같은 영리병원 같은 특례를 주고 그 특례를 잘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춰줄 테니까 정부기관에 업무도 주고 제주도에 있는 사계시군도 통합해주고 JDC 같은 기구도 설립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추진 체계를 잘 갖춰줄 테니까 정말 분권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나라 발전에 좋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고 당시 제주도 생각은 야 우리 독립국처럼 말이야. 그럼 잘 됐다. 이 특별법 안에다 우리 하고픈 거 다 넣어가지고 우리도 우리처럼 이렇게 빤빤하면서 해보고 싶다. 둘이 이게 딱 맞아떨어지 시작한 겁니다. 실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가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는 아니 특례를 잘해서 발전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아마 별로 되는 게 없잖아요. 영어교육도시 말고는 안 보여요. 잘. 인천 송도가 같이 출발한 거예요. 제주하고. 네. 송도는 뭐 엄청 커나갔죠. 제주는 아이고 우리가 이거 뭐 좀 잘못 생각했나? 어디가 부족한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제주도는 아무 특례를 추진해 준다는 거 주라는 특례는 주지도 않고 이거 괜히 뭐 제주도 우리 주민자치만 불편한 것 같아.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자존이 오히려 해쳐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가 좀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 방향 제주가 어차피 개방경제 통상을 해야 되니 그냥 한국에 맞는 현실만 가지고는 투자 메리트가 안 생기니 특례를 주는 게 맞아요. 강한 특례를 제주도에 주도록 하고 우리가 그게 뭐 그린바이오가 됐든 아까 말한 우주산업이 됐든 뭐 금융이 됐든 이런 특례를 가져다가 정말 정부가 원하는 그 발전에 우리가 정말 그 성숙하고 잘된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잘된 제도를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양자가 수선을 하는 건 맞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자치가 보니까 뭐 세종, 뭐 전북, 강원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주도 여론은 뭐냐면, 우리만 특별했는데 다 특별해지네? 그럼 우리만의 자치 권한이 사라지네?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만 특별하게 대접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하게 해야죠. 어떤 식으로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냥 특례가 없으면 제주 투자가 오기 어렵습니다. 꼭 같은 대등한 조건에서야 수도권 해가지고 제주에 오겠어요. 어떤 기업이. 그러니까 제주가 뭔가에 특별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영어교육도시 같은 건 주식회사가 학교 영업을 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형태로 병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런 류의 특례인데 옛날 우금민 지사는 금융면세 특례. 뭐 김태환 지사도 그런 류의 특례. 그러니까 너무 강한 특례 말고 제주가 요구할 수 있는 특례들을 요구해서 저는 이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강원도나 전라북도도 바보가 아니니까 특례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강원도는 보니까 영리병원이고 전라북도도 그런 뭐 특례를 달라 그러는데 제주가 선점해서 이건 해봐야죠. 근데 사실 현행 헌법에 보면 특별자치도라고 아무리 해도 법령에 근거해야만 조례를 만들 수 있고 뭐 세금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법률에 근거해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특별자치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번에 헌법 개정 논의에 아예 그런 부분들을 다 깨서 7공화국 헌법에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특별자치 처음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컨벤션 센터에 와서 헌법을 개정해서 하시라고 했다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그게. 네. 그리고 그 후 이게 역대 도정이 전부 40년대 지사들이 김태환 국민 신구봉 할 거 없이 헌법 개정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헌법에다가 제주 특별자치를 반영했는데 제주는 제주 기본법에 따른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해서 해보자는 걸 지금까지 해왔고 이걸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니 개별 건수로 한 건데 6천 건이 넘게 사실은 제도를 가져왔는데 그렇죠. 7단계나 개선해서 굉장한 역량을 쌓은 거죠. 근데 이런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계속 해야 되고 이번 개헌에도 당연히 저는 그건 뭐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게 전라북도나 강원도와 차별화된 제주도가 훨씬 앞서 있는 지위를 저는 갖다고 보고요. 헌법 개정 노력은 뭐 당연히 해야. 다만 모든 헌법이 이 헌법 정신을 구형하는 건 법에 의한다 아닙니까? 네.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법에 의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만 잘 살리면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었습니다. 제주 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